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서 3만원짜리 주식이 한 달도 안 돼서 6만원짜리 주식이 돼버렸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한 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유튜브 업로드 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우주항공 섹터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 차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종목이 세트랙 I라고 하는 우주항공 테마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인데 이 종목이 이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애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만원짜리 주식이 한 달도 안 돼서 6만원짜리 주식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단기적으로 더블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뭐 미래 산업이긴 하지만 우주항공 테마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트랙 I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우주항공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최근 들어서. 그리고 뭐 인텔리안 테크라고 하는 또 테마주도 있는데 이 종목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뭐 하다못해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주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좀 빠르게 바닥권을 탈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우주항공 섹터가 갑자기 부각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이제 뭐 5G 시대 되게 되면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돌아다니고 사물 인터넷이 이제 본격화되고 인공지능이 본격화되는 시대가 되게 되면 인터넷을 잘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많이 띄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주항공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얼마 전에 뭐 17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더라. 그래서 시장의 테마가 형성된 거 아니냐,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회사들이 우주항공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갑자기 확 부각받은 거 아니냐. 뭐 일단은 뭐 그린 뉴딜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자율주행 움직였으니 이제 우주항공 테마가 움직일 차례라서 움직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히려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한 거죠. 시점이 연초,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확 부각받고 최근 또 일주일 동안 부각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바로 미국의 한 운용사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혹시 여러분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록이나 벤가드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크 인베스트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크 인베스트는 사실 규모가 아주 뭐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정도의 그 아주 큰 금액을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뭐 벤가드, 블랙록을 한 번씩은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 아크 운용사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크 운용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아크 운용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크 같은 경우에는 아크 인베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액티브 위주의 ETF를 상장시켜서 운용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대형,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대형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패시브 자금 운용을 하잖아요. 국가 비중으로. 이 국가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이런 식으로 ETF를 설정해가지고 운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액티브 ETF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금과 관련된 거 하면 금 ETF, 그 다음에 뭐 로봇과 관련된 거 하면 로봇 ETF, 비트코인 관련됐다 하면 비트코인 ETF,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어떤 특정 분야를 설정해서 ETF를 만드는, 만들어서 운용하는 이런 액티브 운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래 산업에 관련된 ETF를 많이 출시를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미국의 상장 ETF 중 성과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 ETF 수익률 순위를 쫙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다른 회사하고는 너무나게 차이가 나게끔, 현격한 차이가 나게끔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보게 되면, 자, 그래서 글로벌 ETF 리서치 업체에 따르게 되면 세계적으로 연초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출시된 ETF는 총 7,523개의 ETF가 만들어졌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게. 자, 그래서 하나로는 약 807조에 달하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TF는 대부분이 다 시장을 추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규모에서 이런 뭐 딱 어떤 섹터만 딱 뜯어가지고 만든 ETF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에서 액티브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3%밖에 되지 않는다. 즉 800조의 3%. 이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17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액티브 ETF는 되게 작잖아요. 작고 이제 거의 대부분 97%가 패시브 자금들이다. 패시브 ETF. 그러니까 국가 또는 코스피 200 대형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ETF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수익률 상위가 랭크가 돼요. 2020년도에 수익률 상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의 수익률 가장 좋은 곳 순서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니, 자,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다 이 아크 인베스트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아크 지노믹 리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수익률이 18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이게 148%, 이노베이션 143%, 그 다음에 핀테크 100%, 그리고 오토 테크놀로지가 94%,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ETF의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인터넷 기업이나 뭐 인공지능 기업이나 아니면 뭐 핀테크 기업이나 또 자율주행 기업이나 로봇 기업이나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ETF를 많이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주식시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자금이 몰려들고 주식시장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성장형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특히나 인터넷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밑에 다른 회사가 만든 ETF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요. 1등부터 5등까지 독식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러니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 ETF 펀드로 자금이 엄청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고수익 행진에 힘입어 투자금도 대거 몰리고 있다. 11월 말까지 미국에 상장된 주식형 액티브 ETF로 총 149억 달러, 즉 16조가 유입이 됐었는데, 그중 수익률 상위 5개 펀드에 13조 5,600억이 몰렸다. 즉 뭐냐면 미국에서 12월,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새롭게 만들어진 액티브 ETF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전부 다 아크 인베스트가 만든 ETF 쪽으로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재밌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 아까 가장 큰 규모의 운용사가 블랙록이나 이제 뱅가드, 그 다음에 뭐 스테이트 스트릿 뭐 이런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런 운용사들이 거의 대부분 패시브 ETF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들도 일부는 액티브 자금도 운영을 하잖아요. 액티브 ETF도 만들어서 상장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크가 이 액티브 쪽에서는 지금 현재 자금을 쓸어 모으다 보니까 오히려 뱅가드나 블랙록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자, 그래서 이 아크 인베스트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거하고 우주항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요, 얼마 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ETF 상장 계획서를 하나 제출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주 탐사 ETF 상장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는 ETF를 설정해서 요거를 새롭게 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주항공 관련 섹터가 급등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펀드의 아크가 이런 우주 탐사 ETF를 새롭게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자금이 쏠리잖아요. 자금이 쏠리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분야별로. 그러면 그 기업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주항공 섹터들이
급등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안 돼 있지만요, 미국에 버진 갈락틱이라고 하는 회사는 상장이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아크가 우주 관련 테마 ETF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0%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국내에도 고스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급이 뒷받침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아크에서 ETF, 우주항공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 수급적으로도 탄탄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다들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대차 때도 LG전자 때도 기아차 때도 마찬가지로 다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이 나올 때 따라붙기보다는 찬찬히 기다리면 또다시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눌림목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주항공에 대한 섹터에 대한 관심도 일부 좀 가져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우주항공 테마가 갑자기 핫해진 이유, 바로 뒤에 아크 인베스트가 탁 대기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